여러분 혹시 이런 옷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국에서 사신다면 보기 힘든 옷들일 거예요. 한국에는 오히려 영어가 써 있는 옷이 더 많죠. 그런데 미국에 요즘 한글이 쓰여 있는 옷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마커스 브라운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독자 2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애플의 CEO랑도 인터뷰하고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미스터 비스랑도 컨텐츠를 찍고 그랬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얼마 전 삼성의 갤럭시 S24도 엄청난 극찬을 했던 기계 리뷰 유튜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 이런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한국말이 써져 있죠. 끊임없는 추구라고 써 있어요. 끊임없는 추구, 뭔가 책 일을 하는 사람에 어울리는 말이죠. 마커스 브라운리가 입는 옷들은 항상 화제가 되어서 많이 완판이 되는데요. 이번엔 이 사람이 입은 이 옷이 화제가 되었죠. 이거 그럼 한국 옷일까요? 이 브랜드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는 완전히 미국 브랜드였어요. 한국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 회사인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 회사에서 이런 뜬금없는 한글을 넣은 것일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한국 분들은 가끔 미국 사람이 한글이 써져 있는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촌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자도 뭔가 되게 정돈되지 않았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항상 사 입는 옷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이제는 뭐 한국의 오래된 스타일의 폰트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글이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한글이 들어있는 옷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도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한글이 써 있으면 한국 사람들 느낌에는 뭔가 너무 rare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미국 사람들은 옷에 영어가 써 있는 것보다 한글이 써져 있는 게 훨씬 예쁘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런 옷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Really? 이건 진짜 이런 뜻인데 이런 옷 충분히 한국에서 입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옷은 조금 이상해요. 뭔가 너무 친숙한 단어가 써 있어서 뭐가 진짜냐고 물어봐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옷을 한번 보세요. 이 옷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쁜 한글이 써져 있으니까 뭔가 멋지고 쿨해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옷인 거죠. 이런 트렌드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트렌드인 거죠. 그런데 가끔 진짜 한국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미국인을 봤을 때 되게 많이 웃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갔을 때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쓴 셔츠를 사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 이름은 한국 이름만큼 다양하지 않고 거의 정해진 이름들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 이름이 한글로 쓰여진 셔츠를 충분히 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런 옷을 입으면 한국 사람들 엄청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또 유행인 옷은 바로 이거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를 쓴 옷이에요. 뭔가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이상하다고 웃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웃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편의점에 갔을 때 이게 왜 웃긴지 느낀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여행용 티슈를 사야 했었는데 그때 한국 편의점에 들렸는데 보통 미국의 휴대용 티슈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뭐 베라른 같은 무늬만 있거나 휴대용 티슈라고 표시한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서는 이런 티슈가 많이 있었어요. 영어로 happy 이렇게 써 있는 티슈들이 많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조금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의 티셔츠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면 볼수록 예쁜데 이거 왜 웃긴 건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두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국적이고 읽어볼 수 없는 글자일수록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말이 막 엄청 있는 간판들을 못생기게 느끼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 사이버펑크스럽고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학자의 그 이론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미리 그 나라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에는 태국어는 별로 예쁘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글자로 된 옷은 별로 예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태국어를 하나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들은 저한테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한자는 어떨까요? 한자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글자는 아니에요. 다만 너무 조잡해서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일본의 그 간단한 일본어 있잖아요. 한자 말고 이거는 예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예쁘지 않다고 느끼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글이 진짜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한글은 깔끔하면서 동시에 어떤 기하학적으로 예쁜 그런 게 있어요. 네, 한글이 기하학적으로도 예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된 것인데요. J. Marshall Hunger라는 언어학자는 한글이 전 세계 글자 중에서 가장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고 미적으로 완성된 글자라고 말해왔는데요. 이 학자는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훈민정음에서 창제될 때 자음은 발음기관의 형태를 깔끔하게 본떠서 만든 산형적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삼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기하학적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 가장 현대적으로 보이면서 아름답고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한글은 그래서 현대 디자인계에서도 활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제 그래픽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글 기반 디자인이 수상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때문에 미국 디자인 매체인 Fast Company에서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미래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로 뽑기도 했어요. 네, 혹시 여러분 뉴욕 현대미술관 아세요? 여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하고 비싼 미술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엔 절대 의미 없는 것을 보관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미술 작품은 다 여기에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나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앤디 워홀의 작품들도 많고 최초의 아이폰이나 최초의 워크맨이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보관해야만 하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관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보관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니글 금속 활자가 보관되어 있어요. 아니, 미술관에 왜 활자가 보관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보관이 될 만하다고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뉴욕 현대미술관은 진짜 지구에서 최고의 천재 큐레이터들이 작품을 고르는 곳이에요. 정말 최고의 것들만 이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활자가 들어간다? 여기 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글이 딱 들어있는 거죠. 이건 진짜 솔직히 지구의 천재들 뉴욕 큐레이터들이 이렇게 정한 것인데 이런데도 한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진흙의 검사가 필요한 게다. 네, 아무튼 이런 한글 옷이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한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나이키라든가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는 한글로 콜라보레이션을 직접 디자인을 직접 내기도 해요. 그러면 인기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코카콜라 로고가 원래 이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맞나요?
이게 무슨 몇십 년 전부터 진짜 오래전에 이런 로고였다는데 이건 너무 예쁜데 이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촌스러운 글자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카콜라가 한글 로고를 자사 로고 디자인에 맞춰서 바꿨죠. 그런데 한글도 이걸 너무 예뻐요. 오히려 영어보다 한글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가 드는데 여기서 좀 충격인 거는 코카콜라 회사에서도 그렇게 느꼈는지 이 로고를 한글로 달아서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글 로고를 넣은 코카콜라를 판매했어요. 한글을 그냥 넣어버린 거죠. 이유요? 없어요. 그냥 예뻐서요. 네, 솔직히 예쁘잖아요. 그리고 한글 자체가 좀 미래적인 느낌이가 많이 들어요. 영어는 너무 오래된 느낌이 들고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일본어 중에서 가타카나는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 한자가 섞이면 좀 깔끔한 느낌이 덜해지죠. 그런데 일본어는 한자가 없으면 또 사용이 어려우니까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가타카나라는 것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그 자체로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미국 대기업에서도 한글을 디자인으로 쓰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데 다만 한글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저는 뭐 무작정 한국을 찬양하는 국뽕 유튜버가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니까 한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한글이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한글이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에 비해서는 많은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글은 뭐 알파벳보다 정교하게 자음과 모음의 결합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발음 조합도 이론적으로는 자유롭게 창조가 가능하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정신 자체가 범용성을 지향하고요. 특히 세종대왕은 사람의 소리를 본떠 만들었다고 하셨을 정도로 사람의 모든 발음 체계를 담고자 했던 설계에 있는 게 한글이에요. 실제로 해례본이라는 것에서는 그런데 해례본이 뭔지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해례본이라는 것에서는 당시 중국어나 몽골어, 뭐 산스크리트어 발음까지 한글로 기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이 모든 소리를 표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 훨씬 범용적이고 활용적이라는 거지 세계 언어는 100개가 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발음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영어의 L이랑 R 발음의 차이는 표기하는데 체계가 없죠. 네, 이 때문에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실 때에도 L과 R의 차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영어보다는 훨씬 많은 발음을 낼 수가 있고 훨씬 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한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한글은 너무 쉬워서 배우는데 하루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글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으로는요. 제가 머리가 안 좋은 편이긴 하지만 한글을 공부하는데 하루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이 정말 쉽기는 쉬워요. 가까운 나라인 중국이나 뭐 일본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쉽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배우는데 하루면 된다는 말은 좀 틀렸죠. 보통 한 달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다만 문자를 배우는데 한 달만 걸린다는 것은 정말 빨리 걸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는 영어와 같은 예외가 없고 뭐 엄청 체계적으로 과학적이라서 한 번 배우면 읽는 게 쉽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틀렸어요. 한글에는 읽는데 예외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외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많은 한국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이렇게 말했죠. 못 하시는데 이건 원래 그대로 읽으면 못 하시는데 라고 읽거나 밑에 시옷 있으니까 못 사시는데 뭐 이렇게 읽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티귿을 써서 못 하시는데 이렇게 읽어야 하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한글의 예외성이라기보다는 한글은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생활을 해오면서 발음 체계가 좀 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한글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도 있어요. 한국은 2차 대전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글을 두고 원시적이고 미개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았었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논리적 구조, 철학적 설계, 음운학을 기반을 모두 갖춘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과학적인 문자인 거죠. 일본이 모든 한국 사람들을 일본어를 쓰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 퍼뜨린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읽고 일본어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문자가 한국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한글을 몸을 불사르면서 지켜주신 한국인 분들에게 저희는 정말 감사해야 해요. 저는 뭐 한국인도 아닌데 왜 그분들에게 감사드려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전곡을 낳아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전곡도 일본말 쓰고 아이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전곡이 일본 아이돌들처럼 스타일링하고 일본 아이돌처럼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때 한글이 사라졌다면 수많은 명작 한국 드라마들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저도 한글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대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맞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저희 한국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는 눌러달라고 안 해도 잘 눌러주시는데 구독을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중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